밤에는 분명히 피곤해가지고 금방 잠들 것 같다가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은 잠이 안 올 때가 되게 많죠. 눈을 감는 순간부터 온갖 생각들이 밀려드는데요. 뭐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머릿속이 되게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죠.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이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반복되면 삶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거의 뭐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행히 많은 곳에서 알아보고 적용을 해보니까 현재는 수면에 대해서 거의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. 뭐 명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뭐 베개도 바꿔보고 습도 조절에다가 온도 조절도 다 해봤거든요. 그래 안 해본 게 없는데 그 중에 효과가 제일 컸고 충분히 연구가 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세 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.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냥 평생 써먹을 만한 방법이기 때문에 매시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? 라는 책의 내용을 빌려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. 정확히는 심부 온도를 낮추는 건데 이게 아마 다들 경험적으로는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. 이불 덮고 이불을 그냥 따뜻하게 목까지 다 덮고 뭐 에어컨을 켜고 자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. 근데 그게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잠에 들기 굉장히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. 이게 카페인이나 뭐 블루라이트 같은 건 너무 유명한데 온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. 이제 뇌 식교차 상액이라는 이제 하루 주기를 파악하는 이제 뇌 시계가 있는데 거기 옆에 열감지 세포 집단이 있습니다. 이 잘 때라는 신호를 식교차 상액으로 보냅니다. 그래서 뇌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현 시대에 와서는 이게 온도도 그렇고 이제 빛도 그렇고 24시간 통제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좀 어려워지게 된 거거든요. 이 메커니즘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자면 체내열은 대부분 손이랑 발이랑 머리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불 밖으로 손발을 좀 빼놓고 자시는 게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실내 온도를 얼마나 낮춰야 되냐면 18.5도 정도로 맞추라고요. 약간 좀 춥다고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의 온도인데 그 정도는 돼야 심부 온도가 충분히 좀 내려간다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너무 춥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이제 낮 동안 지내시는 온도가 있잖아요. 2, 3도 정도 낮춰주시는 쪽이 좋습니다. 그렇다고 막 너무 추울 정도로 막 12도, 15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자게 되면 바로 감기 걸리는 거거든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 통제인데요. 쉽게 말해서 졸음이 올 때만 침대에 눕고 나머지는 아예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. 수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침대가 깨어있는 상태랑 연결이 돼요. 원래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상태로 계속 누워 있으면 뇌가 침대를 자는 곳이 아니라 생각하는 곳, 깨어 있는 곳으로 인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. 침대에서 누웠는데 20분 정도 잠이 안 빠져든다.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. 네, 이거를 반복해 주면은 뇌는 자연스럽게 침대를 잠을 자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수면을 하는 상태로 유도되기 쉬워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되게 심심하잖아요. 네, 그래서 휴대폰을 본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빛을 받아들여서 각성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침대에서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심심한 작업들을 하시면 좋습니다. 집안일을 좀 가볍게 하셔도 좋고요. 뭐 책 같은 거 보시는 쪽이 사실 제일 무난하고 좀 접근성이 좋습니다. 여기에 유용한 개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이제 역설적 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만든 심리 치료 기법인데 실제로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.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잠을 자는 게 목표인데 그러면 잠을 자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나는 오늘 잠을 자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버틴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오히려 수면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버티기가 힘든 상태에 놓일 거예요. 우리가 가장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못 자서 내일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긴장되고 각성되는 게 진짜 크거든요. 또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제 빛의 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침대에 나와서 당연히 형광등을 다 켜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잠이 안 오겠죠.
뭐 한 8럭스에서 10럭스 정도만 돼도 멜라토닌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빛의 세기라고 말을 해요. 휴대폰 조도계 같은 어플 많거든요. 그런 걸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시면서 저는 한 이북리더기를 보통 읽다가 자는데 2럭스 이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빛의 색이랑 이제 역설적 의도와 자극 통제 이 세 개를 같이 쓰시면은 잠이 오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제한입니다. 이 방법은 좀 비교적 어렵습니다. 경우에 따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수면 효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. 실제 수면 시간 나누기 침대에서 보낸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침대에 한 9시간 누워 있었는데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은 6시간이다. 그러면 이제 수면 효율은 0.6이 됩니다.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0.85 이상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최소 시간을 정해 놓거든요.